안녕하세요, 은석입니다. 오늘은 프레젠테이션 프로세스의 네 번째 단계인 콘텐츠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콘텐츠는 발표 내용으로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성공 여부는 콘텐츠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콘텐츠는 이미 이전 시간에 강의한 컨셉트, 분석, 그리고 전략 수립의 결과를 기반으로 실제 사용할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콘텐츠가 좋아야 프레젠터가 원하는 목적대로 청중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사람들은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많은 PT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PT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동원되기도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PT 자료를 만들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바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작업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파워포인트를 거두고 설득 논리를 화이트보드나 A4 용지에 손으로 그리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많은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설득력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스트 프레젠트는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콘텐츠는 설득 논리를 풀어내는 작업으로 먼저 어떤 논리로 설득을 풀어갈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 파워포인트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득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요? 콘텐츠 작업 절차는 콘텐츠 원칙, 스토리보드, 목차 구조와 표현 방법, 그리고 심리학 이론을 활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콘텐츠를 만드는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중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내용, 알맞은 양, 좋은 논리 구조, 좋은 표현 방법, 그리고 좋은 근거 자료의 구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좋은 내용이란 정보의 원천이 객관적이고 주제를 잘 표현할 수 있으며 청중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말합니다. 알맞은 양은 시간과 정보의 질에 맞는 적절한 양을 말하며, 좋은 논리 구조는 프레젠테이션의 주제에 맞는 논리의 일관성과 내용의 배열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표현 방법은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설득력이 있으며 기억이 오래 남을 수 있는 표현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좋은 근거 자료는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것을 말합니다. 프레젠터는 정해진 시간에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효과적으로 청중을 설득하기 위한 콘텐츠 작업의 몇 가지 원칙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중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입니다. 콘텐츠를 구성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참석하는 청중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미 청중 분석 단계에서 파악된 관심사항을 콘텐츠 구성 시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표 주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청중들은 4차 산업혁명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수도 있고,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변화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리더로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할 것입니다. 그러면 프레젠터는 이런 관심사항, 즉 4차 산업혁명의 개념, 초래될 변화, 그리고 리더십의 역할 등을 콘텐츠 구성 시 반영하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청중이 왜 나의 프레젠테이션에 귀 기울여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좀 더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청중이 원하는 관심사에 대해서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화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청중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얘기해야 청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청중에게 정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설득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컨텐츠 작업은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해야 설득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의 싸움입니다. 설득 싸움에서 승자는 누구의 스토리가 더 논리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논리적인 프레젠테이션 되기 위해서는 원 슬라이드, 원 메시지를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슬라이드별 메시지 흐름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스토리텔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딱딱하지 않고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에 스토리를 입혀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설명하고 탐구하고 관심을 끌고 설득하기 위해 스토리를 만드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쌓여 내려온 가장 익숙한 소통의 수단이 스토리입니다. 스토리텔링이란 이야기인 스토리와 말하다인 텔링의 합성어로 청중에게 이야기를 담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스토리를 통해 청중의 귀를 열고 기억을 남게 하여 결국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끌리는 말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만 얘기하는 것과 스토리를 실어 얘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만을 쏟아내는 것보다 단순하고 잘 짜여진 이야기가 훨씬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프레젠트는 콘텐츠 구성 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어떤 스토리를 입힐지 고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학 이론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치 알디니가 쓴 설득의 심리학 책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원리를 콘텐츠 구성 시 활용하면 설득력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상호서의 법칙은 누군가의 부탁이 승낙 여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일관성의 법칙은 사람들은 자신이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행동과 일치되는 모습을 보이려는 속성이 있으며 일관성이야말로 논리, 이성, 안정성, 그리고 정식성의 핵심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증거의 법칙은 사람들의 95%는 모방자이며 오직 5%만이 창조자라는 것으로, 다시 말해 어떤 전략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더 쉽게 설득된다는 것입니다. 호감의 법칙은 신체적 매력이 갖는 후광 효과를 전문가들이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양하게 사용한다는 것이고, 권위의 법칙은 사람들은 권위자들의 명령에 복종하여 그들이 시키는 어떠한 명령도 충실히 수행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귀성의 법칙은 희귀성에서 느끼는 사람들의 반응은 뜨겁다는 것으로, 예를 들면 똑같은 상품의 한정 판매를 붙인다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리학 이론을 이용하면 한층 더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콘텐츠 구성 시 심리학 이론을 이용하는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루어질 강의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콘텐츠 구성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콘텐츠는 비주얼, 딜리버리와 더불어 프레젠테이션 구성 3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설득력 있는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내용, 알맞은 양, 좋은 논리 구조,
좋은 표현 방법, 좋은 근거 자료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토리보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